뉴스타파에서 이번에 책을 하나 좀 낸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는데 이거 언제 출판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압수수색 받은 지 1년 넘었는데 저희 김용진 대표가 쓰자고 했는데 저희가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사실 그때 기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추고 싶지도 않아요. 그 기억을 또 그렇죠. 계속 뭐 수사는 계속 되고 있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되는 상황에서 바쁘기도 하고. 근데 어찌 됐든 다음 주에 10월 8일부터는 이제 뭐 시중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10월 8일부터 네, 지금은 10월 4일까지는 다음 주 10월 4일까지는 알라딘이랑 그 판매 사이트 있잖아요. 도서 판매 사이트 알라딘에 가시면 북펀드 코너가 있어요. 북펀드 코너. 북펀드 코너 아마 오늘 여기 오마이에서도 감사하게도 그 북펀딩 저 링크를 좀 고정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처음 내는 거거든요. 첫 책이세요? 그 김용진 대표는 한상진 기자는 책을 많이 냈던 분이고 근데 표지가 뭐 저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저건 펀딩 때문에 급하게 그냥 급조한 거고 어쨌든 지금 오늘 보니까 한 2,700~800건 정도 예약이 됐는데 이거는 말이 펀딩이지 책을 이제 사전 구매 예약 구매하시는 예약 구매시군요. 저걸 사시면은 10월 8일에 책이 나오자마자 10월 8일에 아마 자택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책에 대해서 지금 3인 공저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내용이 오픈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 이번에 통신조회 같은 경우 굉장히 뭐 3,000 몇백 600명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 그거는 올해 1월에 했던 통신조회 그 한 건에 대해서만 3,600명인 것이고 저희에 대한 그 통신 영장 자체를 보면 여러 번 작년까지 여러 번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수만 명이 사실은 통신 조회를 일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뭐 수원지검에서도 저를 했더라고요. 수원지검 예를 들면 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한 7번 그러니까 올해만 7번 받았는데 작년에만 7번 받았는데 뭐 서울경찰청 이거는 아마 유일임 청부민원 그 보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뭐 서초경찰서도 있고 뭐 경찰 검찰 많은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것 때문에 본인의 그 통신 그 가입자 정보 같은 것들이 수사기를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시려면 그 이용하시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통신 조회 아니면 통신 내역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이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KT면 KT 통신사가 경찰이나 검찰에 내 정보 가입자 정보를 언제 줬는지. 근데 되게 민감한 게 검찰은 그 정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지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아무것도 아니면 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사와 수사관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공개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아유 개인 정보를 국회에서도 내 통신 정보가 그렇게 조회가 되고 있다면 우편물이든 문자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알려주고 사용자가 정말 통신사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이 현실 자체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일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통신조회 그 문자 발송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한 거 검찰이 한 거 그 문자를 처음 보내다 보니까 누락된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검찰 그 콜센터에서 직접 보냈대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누락도 있었던 것 같죠. 굉장히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황당하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댓글에 응원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이죠. 나는 반일이다님께서는 신인규님이 진행하신다고 톤을 낮추니까 우리 김지호 부대표님이 애쓰시잖아요. 박수 보내드린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수박페페님은 김지호님 호통평론 들으면 잠시나마 속이 시원해집니다라고 하시고 행복하자님 봉지욱 김지호님 힘내세요라고 하셨고 유블리님 신인규 김지호 봉지욱님 응원해요 해주셨습니다. 나비아네님 응원 감사하고요. 정성준님께서 가장 빨간색 레드 가장 빨간 레드로 이거 굉장히 그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준님이 색깔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또 저게 바로 홍미아, 홍미아 레드입니다. 근데 우리 정성주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너무 우리 오마이TV 응원해 주시는 분이셔서 우리 봉지욱 기자님 정말 존경합니다. 신인규 아스파 화이팅, 오마이TV 화이팅 하면서 응원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슈퍼챗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알라딘에서 지금 예약 구매 펀딩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꼭 압수수색 책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거는 제목을요. 왜 압수수색이란 네 글자로 좀 강력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정하신 좀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정권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탄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네 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압수수색 이렇게 예. 제목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길어질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뭐 상의를 해서 그냥 압수수색 한 거죠. 근데 또 이 반대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예. 권력을 압수해야 된다 그런 아마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권력을 네. 회수해야 된다. 요거 혹시 뭐 압수수색 책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압수수색 예. 책이 나오면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꼭 한 번 더 네.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예. 그때 제가 책을 사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아하. 좀 이 책이 잘 좀 이렇게 성황리에 판매가 돼서 예. 좀 힘을 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도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많이 당하셨죠, 진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자, 검찰이라는 그리고 공권력이 예. 개인의 어떤 모든 자료, 정보 이런 것을 수사 목적,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획득한 그런 정보를 정말 공적 목적, 예. 수사를 위해서 정말 잘 다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압수수색을 무차별하게 한 다음에요 언론에 또 단독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흘려요. 그 정보를 갖다가. 그리고요 예. 그것들이 왜곡돼서 보도되면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합니다.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자살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 과잉 수사에 폐해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 뭐 기소도 되기 전에 자살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모멸스러운 거야. 아하.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해명을 하려고 그래도 이미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냥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는지 아니 국민들이 준 그런 공권력 정말 권한을 이렇게 남용해서 국민을 해치는 권한으로 사용하는 이 모습에 너무 제가 경악을 했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겁대가리 상실했습니다. 국회라는 민의의 정당 국회 본청도 털고요. 기자들이 활동하는 소통관도 털고요. 국회의원들이 사무를 보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 출입 기록까지 압수수색을 해요. 아하. 자, 국회 소통관과 국회의원회관을 그 출입하는 그 출입 기록을 압수수색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을 때 국회를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뭔가 좀 캐비넷처럼 예. 사용하는 그러한 행태를 봤을 때 이 검찰 압수수색 정말 저는 비판받아야 되고 감시해야 된다. 저는 좀 이 봉지욱 기자님이 압수수색이라는 책 잘 내셨고 예.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네. 앞으로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예. 특히 민주당은 모두 구매하셔서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예. 뭐 의원회관이나 회사 같은데 뭐 근무지로 오면 여러 사람이 대응을 하잖아요. 예. 되게 황당한 건 자택으로 왔을 때입니다. 집으로 들어왔을 아침에 때. 대부분 예.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몰 그러니까 저희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어허.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 도장이 없으면 그렇게는 안 되고. 예. 근데 저희 도장은 24시간 아무 때나 와도 됐던 거였는데 저희 집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언제 왔냐 물어보니까 4시부터 와서 근처에서 대기를 오후 하고 4시? 있었대요. 오후 예. 4시? 아니 오전 4시, 새벽 4시. 새벽 4시. 제가 이제 일찍 뭐 어딜 갈까봐 어허. 저를 잡으려고 한 명은 저희 집 그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사전에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영장의 유효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예. 영장이 딱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 3주 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2주를 줘요. 판사가. 예. 기한정 네. 기한을. 미리 뒤를 그 안에만 압수수색을 하면 되니까 사전에 얘들이 조사도 해요. 아하. 아파트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같은데 먼저 가보셔서 혹시 수사기관에서 우리 집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예. 저의 차량 입출입 기록 어허. 그리고 심지어는 CCTV를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거 왜 보겠어요? 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잠금 패턴 같은 걸 보려고 그 수사관들이 미리 와서 살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법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영장을 안 내줘요. 미리 그걸 보라고 영장은 안 내주는데
검찰 수사관, 경찰 예. 수사관 정도 그 배지 정도 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잘 모르니까 아 줘야 되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을 보시면 이제 저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뒤에 브로그로 특별 예. 브로그로 담아놨어요. 담아놔서 만약 우리 집에 압수수색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저희가 당해보니까 저희는 당하고 나서 알았죠. 당했을 땐 저희도 몰랐어요. 맨날 남의 압수수색 기사만 썼지. 그리고 이게 디테일까지 알기 어렵죠. 막상 사실. 와서 네. 영장을 이렇게 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죠. 맞아. 네. 놀래가지고. 뭐가 뭔지 안 들어와서 당황스러워. 심지어 여기 영장이 안 적혀 뭐 예를 들면 한상진 기자 같은 경우는 예. 자택 영장에는 노트북이 지워져 판사가 못하게 했는데 수사관들이 막 노트북 뜯어서 보고 있는데도 그냥 멍하게 당한 거예요. 그냥 당하는 네, 거예요. 네. 그냥. 근데 야.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예. 근데 그런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마 실전 매뉴얼 예. 압수수색 대비 대응 실전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브로그로 담아놨으니까 특히 그 많이 당하시는 민주당에서는 많이 보셔야겠네요. 민주당은 아니, 내가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게 왜 와닿냐면은 예. 요새 예. 윤석열 검찰이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그러니까 아주 좋아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예. 대형 로펌에서 예. 압수수색 관련 대응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은 그런데 대형 로펌 가서 압수수색 상담 받으려면은 예. 몇백만 원씩 내야 됩니다. 전문료 그런데 비싸죠. 이 책 하나로 뭔가 예. 대비할 수 있는 이거 베스트셀러 대박 나겠는데요. 아니, 그럼 몇백만 원이 굳는다는 얘기 그럼요. 아닙니까? 예. 야, 뭐 정말 재수 없으면은 몇 천만 원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예. 하나로 내가 먼저 숙지하면 굉장한 비용을 아낄 수 아니 있다. 이 예. 말씀이 맞는 게 예. 압수수색하고 그 이어지는 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대응하는 팀이 포렌식까지? 예. 김앤장이나 태평양 정도, 세종 어허. 이렇게 대형 로펌에만 있는 거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선임하려면 수억 원을 내야 돈이 되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뉴스타파가 형편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예. 변호사가 모자랐던 거예요. 아하. 동시에 4곳을 기자 3곳 그리고 회사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2명 고용을 했거든요. 저는 혼자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하셨구나. 예. 근데 예. 제가 만약에 이 압수수색 책이 있어가지고 먼저 숙지를 했다면 먼저 숙지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은 자리에서 검사랑 논쟁이 가능한데. 지금 생각은 아, 만약에 한 번 더 오면 내가 그때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경험을 못 이깁니다. 제가 사실 뉴스타파 임직원들한테 야. 죄송하지만 예. 검찰이 이제 우리는 다 조사를 했어. 이미 다 했고. 압색하고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끄트머리에 뉴스타파를 치고 가길래 야 너희들 정말 임자 만났다. 인사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 압수수색 영장 언론인들에 대해서 치는 거는 정말 이거 극도로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자유 문제도 있기 아니, 때문에 취재원도 있잖아요. 취재원까지. 잘못을 명백한 잘못을 했으면 뭐 언론인이고 뭐고 다 처벌을 받는 게 맞죠. 그게 법적 정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 한 명, 윤석열 대통령. 피해자 한 명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10여 명의 특별수사팀, 그 특수범사들을 투입하고 11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큰 사건 수사팀을 꾸리잖아요. 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렇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해요 통상적으로. 원래는 하죠. 저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야. 아니 그 내용이 담당 없으니까. 검사가 강백신 아닙니까? 강백신 맞아요. 그 유명한 강백신 네.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 강백신이 예. 그 호승진이라고 있어 또 그 밑에 네. 호승진 강백신이 예. 우리 그 당사도 와가지고 막 사태질하면서 당사 들어왔어요. 왔던 보검사예요? 근데 근무를 안 한 사람인데 근무 예.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실제로 압수수색할 목적이 아니라 망신 주려고도 하더라고요. 전방위적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검찰권이 제한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좀 사각지대로 좀 나와 있는 게 맞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법원이 한 해 동안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5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문제, 혹시 또 회사 문제, 아니면 친구 문제로 압수수색을 한 번쯤은 받아볼 확률이 매우 좀 높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압수수색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 압수수색 책에 써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만 좀 공개해 주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만 그 책에 2편을 생각해서 다 담진 않았는데 일부 담았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압수수색 당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지 몰랐던 USB 외장하드 그리고 옛날에 쓰던 휴대전화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진다는 깔끔하게 끝나면 2-3시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치우실 필요는 있고
하나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내가 이런 거 갖다 버리면 내가 증거인멸했다고 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내가 걱정이 처벌받겠다.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누굴 시키지만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증거를 버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증거는 네. 인멸이 안 되죠. 그게 범죄와 관련된 행위든 아니든 간에 아니 내가 걱정돼서 내 앞길이 나살되겠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뭐 예. 문제가 안 되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쓸데없는 외장하드 USB 이런 것 때문에 포렌식 수사관이 그걸 집에서 내내 보느라고 저는 9시간 걸렸거든요. 아, 9시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자정보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예. 집을 직접 이렇게 막상 뒤지는 건 3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 것 그걸 잘 치워 놓으시고 만약에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뭐 바꿔도 되냐 예. 파기해도 되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검사들이 실제로 수사 받으면 예. 검사들이 수사 받으면 휴대전화 다 바꾸잖아요. 예.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털리면은 별건 이 사건과 관계 없는 것까지 다 털린다는 거 누구보다 검사들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네. 알죠. 그렇게 해도 예. 됩니다. 바꾸셔도 되는데 다만 만약에 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판사가 영장을 낼지 말지 결정할 때 검사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 휴대전화 우리 수사 시작하니까 몰래 바꿨어요. 뭐 밖에 던졌어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밖에 던졌잖아요. 다 찾아옵니다. 그 밖에 던진 거.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내 거 뭐 바꾸거나 파기해도 상관은 없으나 예. 알리바이는 잘 만드셔야 된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료 이게 이제 또 영장 구속영장의 요건이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을 저기 주신 거 같고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도 좀 경험을 나눠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야 인간의 기억력이란 참 믿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해 보시면 안 쓰는 휴대폰이랑 USB 그런 저장 매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 대청소를 하셔서 한번 싹 한번 버릴 건 버리고 먼지도 털고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차 안에도 막 그런 게 나와요. 안 쓰는 물건 되게 많아요. 안 쓰는 물건 막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거 사세요. 그 애착을 버려라. 그럼요. 가지고 뭐해? 박근혜 국정. 근데 그리고 앞서 나올 것 같으면 이제 공기계 하나 정도는 미리 좀 구해 놓으셔라. 공기계를 이 전화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가니까. 가져가기 때문에 공기계 미리 하나 구해 놓으시고 압수수색 끝나면 바로 통신사 가서 새로 이제 그 쓰던 번호를 개통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실 때 본인의 통화 기록 1년치 그 대리점 가입만 해주는데 그걸 받아 놓으셔라. 받아놔라. 통화 기록 1년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통신사가 1년만 보관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고 쭉 진행이 되면 옛날 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근데 내가 폰도 빼앗긴 마당에 누가 통화했는지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반드시 발부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자기 거를 발부받아놔라. 왜냐하면은 거짓 언론 플레이를 막 해버리고 공소장도 거짓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을 조작할 수 있어요. 사건 조작.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위험성에 좀 다각도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시면서 좀 불법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압수수색 받으시면 영장을 보라고 줘요. 그럼 제가 영장을 읽어요. 자, 휴대전화 여기 영장에 있죠?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네. 줄 때 반드시 휴대전화를 끄거나 끌려고 하면 또 못 끄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온 것 같다라고 하면 휴대전화를 꺼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전화번호 정도는 밖에 적어 놓으셔라. 메모지에 적어 놓으시고 달라고 할 때는 끈 상태이거나 잠금 상태로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상진 기자한테 그 마지막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 변호사랑 통화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상진 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그 패턴으로 해놓은 거예요. 쭉 풀어서 이렇게 뭐 확인을 하니까 뒤에서 다른 수사관이 이걸 본 거야. 패턴 푸는 걸. 저희가 다 봤으니까 그냥 여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락을 한다고 해서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검사나 수사관 얘기하면 다 응해야 될 것 같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의무까지는 없어요. 휴대전화 비밀번호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 뭐 아무것도 별거 없고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럼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여기서 그 증거 가져가세요. 나 보는 앞에서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거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압수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장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영장은 이 휴대전화에 아닌 정보 중에 내 사건 혐의와 관계 있는 것만 집에서 현장에서 추출해서 가라는 거고 뽑아가라는 거고. 만약에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그때는 전체 정보를 가져가든지
거지.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때 휴대전화를 가져가라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영장에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네. 고지문이 있는데 그거 보이지 아니 않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이실 텐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눈에 들어올 일이 비밀번호를 없죠. 절대 알려주실 필요 없고 내 아. 앞에서 뭐 가입일이 언제 무슨 핑계를 대면서 패턴을 열어보라고 할 텐데 비밀번호 그 쳐보라고 할 텐데 예. 그렇게 해주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형사 절차에서는 이제 전 제가 변호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묵비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을 안 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묻는 말에 네. 답할 필요도 없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고 하는 그리고 것이 훨씬 최대한 안전할 수 만약에 있어요.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집 안에도 이제 그 예. IP 카메라가 거실에 있는데 네. IP 카메라의 SD 카드까지 다 이렇게 빼서 뒤져서 보더라고요. 근데 수사관들이 올 때 바디캠을 들고 옵니다. 요새는 네. 바디캠 한두 명이 차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쟤들은 나를 찍는데 나도 쟤네를 찍고 싶잖아요. 네. 쟤네가 나한테 뭐 인권 유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보호를 해야 근데 되니까. 또 그건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검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상황상 눌리게 돼 있습니다. 얘들은 많고 나는 혼자고. 그 저긴 준비하고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 굴하지 마시고 만약에 변호사가 있다면 예.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라도 당시 예. 상황을 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음을 해놓으시란 거예요. 찍어놓을 필요는 있다. 분명히 요즘 압수수색이란 게 절차상 하자나 형식상 하자도 많고 영장 범위에 없는 거를 너무 예. 많이 가져가니까 녹음하실 필요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예. 녹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경찰에서도 예, 그렇고 예. 녹음해도 됩니다. 아하. 핸드폰 법- 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만 녹음하다 걸리면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지 예.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 예. 녹음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 최재형 목사 사건 아니고. 예. 녹음한 거 아닙니까? 예. 녹음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사심의 맞습니다. 결과가 뒤집힌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불려다니잖아요. 휴대전화 정보 이거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봐야 된다고 해서 뭐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 그 전 과정을 녹음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네. 좀 보호 차원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